지난 2019년 4월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 사건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이 승소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2021년 1월 22일 미국과의 사상 최대 WTO 분쟁에서 한국이 또 한 번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AFA 제도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하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철강제와 변압기 등 8개 품목을 문제 삼으며 AF 조항을 적용하여 고율의 관세를 매겨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을 차단한 바 있고, 해당 품목의 연간 규모는 약 16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WTO 분쟁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 말부터 이 AFA 조항 때문에 미국의 견제에 시달려야만 했죠. 수출 기업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미국에 유리한 높은 관세가 책정되었습니다. 최고 60%에 달하는 폭탄 관세가 부과돼 국산 철강 제품 등이 큰 타격을 입었죠.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8년 WTO에 제소했고 3년간 2만 5천 장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열띤 분쟁 끝에 승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AF 조항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매기던 행태에 WTO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거죠.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1심은 미국이 불리한 가용 정보 AFA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8건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은 40개의 쟁점 중 37개의 쟁점에서 한국의 주장을 인용하며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죠. WTO는 AFA 조항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미국 조사 당국이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덤핑 조사 당국이 수출업체가 제출한 이외의 자료를 활용해 과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해당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거죠. WTO 조사 당국이 대체 자료를 찾기에 앞서 수출업체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국이 큰 부담 없이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미국 측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승소로 향후 다른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불합리한 정보를 활용한 미국의 수입 규제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상 관료들의 치밀한 법적 근거 준비와 꼼꼼한 변론 덕분에 얻은 결과죠. 특히 지난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승리를 이끈 정부 대응팀이 이번에도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2년 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막은 주역 정하늘 상급 부의사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하늘 부의사관은 2019년 일본과의 WTO 전쟁을 승소로 이끌고 4급 서기관에서 상급 부의사관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3급까지의 승진은 대략 15년 정도 걸리는데 정하늘 부의사관은 약 2년 반 만에 역대 초고속 승진 사례를 새로 쓴 거죠. 그리고 2021년 정하늘 상급 부의사관이 속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한 번 더 일을 낸 것입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주의 조치가 다양한 산업 부분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정은 우리 산업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AFA의 법적 기반이 된 무역특혜 연장법은 오바마 정부 당시 도입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역시 관세율 인상을 통한 보호무역 정책을 당분간 이어갈 전망이죠. 이 같은 시점에서 이번 승소가 얼마나 큰 의미를 시사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위원 선출을 방해하면서 WTO 상소기구가 현재 판정 기능을 잃은 상태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네요.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1심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분쟁은 기약 없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판결 이후 미국이 관세율을 자의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3년 전 WTO 제소를 결정한 후 60%를 웃돌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한 자릿수 때까지 떨어진 것도 미국이 WTO 판결을 의식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현재 한국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한 상황인데요. 이 또한 승리로 마무리 지어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처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안 읽는 것 같아도 열심히 읽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